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로다 나가.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중국 애들이 통국평등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북한을 자기들 땅 영향력을 주려고, 그리고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더라도 옛날 통일신라 때 같이 계동강선 이북은 자기들이 먹겠다. 걔들은 우리나라 땅을 한국 땅이 아니고 중국하고 미국이 나눠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남쪽은 미국이 식민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바로 겹쳐가면 안 되니까 완충기들을 주겠다. 그리고 속셈 속에는 아까 말한 그 서한만에 묻혀있는 그 석유가 문제란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적인 변수 때문에 걸려가지고 개발도 안 되고. 이 장소가 일제하 무장 수양을 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수학자들이 국가 과세를 해요. 반올림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경제에 부지런한 해서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한 사람들인 거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빼앗았죠. 그러면 국가 최고 재건회의인데 권한이 막강해요. 그래서 국가 재건 최고회의에서 만든 법은 헌법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일협정 그 비준 동의안을 여기서 처리했어요. 5억 불 얘기한 거. 여태 두 가지가 결정이 되는데 독도를 공동 어로 구역으로 한다고 여기서 결정을 해요. 일본군 피해자 그 배상권을 다 없는 걸로 한다. 북한은 한 200억 불 정도 청구할 예산이네. 그걸 툭 쳐가지고 겨우 5억 불 받고 그것도 반은 차관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제부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제부흥한 종잣돈은 누구 돈입니까? 일제 때 피해받은 아까 제가 했던 국민의 2분의 1이겠죠. 그분들의 돈인 거예요. 그럼 그래서 경제부흥했으면 그걸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위안부터 돌려되고 강제징용부터 돌려되고 일제도 고생 안 하면 돌려주는데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 정권만 유지하다가 말로가 그렇게 비참해진 거죠. 민주주의 후퇴 10월 6일과 7차 개헌. 요 장소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정 안 되니까 그 긴급조치법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 만들어진 게 유신헌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비상조치법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어간 거예요. 유신헌법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전무후무한 법이에요. 이걸 두고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권, 정부, 입법, 사법권을 전부 장악했다. 그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3분의 1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한 장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긴급조치하면서 긴급조치를 반대하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수 있고 발표하지만 마지막 긴급조치가 있는데 긴급조치를 반대하면 반대한 사람들은 군법회의 해고한다. 그런 조항까지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본 홍보 만주국 관계자들 군 장성들 다 모였어요. 이분들이 독립운동하는 당을 만들어서 활약하다가 이날 아까 그 완전 폭탄 설치하고 터트린 분이죠. 이분의 조문기 선생님은 그 친일 인명사전 그거를 출판할 때까지 같이 하시다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조종이 머릿속에 뭐 군함 끌고 와서 자기를 겁방을 안 하고 다 민주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를 해? 그래갖고 대한민국으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우선은 중국하고 개등한 황교안이 그 생각에서 제자를 붙였거든요. 그 대한제국. 대한제국 선포한 게 여기인데 테프트 가스란 미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미국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한국을 먹어도 된다. 우리 간섭 안 할게.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네들끼리 흥정해가지고 그냥 그 동네 물건 팔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국명전에서 일산 늑약 이걸 체결해서 외교권을 지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국가의 권력이 다 일본에 뺏기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석도전이 거기서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또 우리나라를 나눠먹을 국리를 한 거죠. 미소 공동위원회 열려요. 덕숭 안에 어떻게? 저게 삭조전이에요.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우리도 근대화를 좀 한다는 폼을 잡기 위해서 저런 이제 그 서양식 건물을 지은 거예요. 한민영전이라고 고종 황제가 시해당한
장소예요. 그 중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꿈도 못 꾼. 중국이 그 당시에 난징 대학살에 들어가서 30만이 죽었어요. 일본군한테. 이가 갈리던 차에 윤복일 의사가 폭탄 하나로 그냥 다 해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장개석이가 우리 한국을 보면 눈이 달라져가지고 대한민국 유시공부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요. 프랑스 식민지인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해가지고 자기가 자칭 사령관이 돼가지고 그 참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는 좀 말빨이 안 쓸 것 같으니까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한테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라고 부추겨가지고 그걸 한 공으로 프랑스는 당당하게 5대 전순국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지위를 차지한 건데 우리나라는 독립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진주를 못 해가지고 그 독립군들은 그 11월 달인가 겨우 그 개별적으로 귀국을 해요. 대한민국 입시정부 인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을 이걸 먹으려면 계획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츠담에서는 뭐 얄타에다 먹이서 한팔선 나누자까 했는데 그 신탁토니가 그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국제연합 유엔의 그 산하 기구잖아요. 그게 식민지죠 사실은. 일본 황제가 해일사 파견 사건으로 일본한테 여기서 강제 폐위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숙소로 삼으신 거예요. 그 방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황제가 거처한 장소인데 가구 없는 이유가 뭐냐면 독살 당할까봐 그걸 싹 치운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 장소에서 저녁에 식혜를 먹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독살했다는 소리에 이제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식혜를 갖다 준 나인이 2명이 있어요. 2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해.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이제 폐가 되고 여기 와 있을 때 고종을 중국으로 망명시켜가지고 거기다 망명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들통이나 그래서 암살당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증거는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 있죠. 시신이 독살당한 상태의 증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몸도 퉁퉁 붓고 이빨이 시꺼멓고 독살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온 국민들이 황제가 일본 놈에 의해서 시해가 됐다. 그 명성황후도 시해가 됐잖아요. 2분이 그렇게 되시니까 막 울분이 끌어안은 거죠. 그래서 3.1운동이 터지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준열 씨가 뭘 주장했냐면 입헌 군주제를 만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고종이 판단이 안 서가지고 황제국으로 간 거예요. 일본이 이거 막 부추긴 측면도 있어요. 황제국이면 나라를 빼앗을 때 누구만 도장을 찍으면 돼요. 황제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헌 군주국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입헌 군주국이 됐으면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거나 상당히 뒤에 빼앗길 거다. 그런 뭐 체제를 정비하고 남북분단되는 비극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건 길이 많죠. 지금 어디? 건국강령에 선거권이 18세.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18세 못하고 있어요. 전기, 버스, 가스, 국민세가 직결되는 거 그건 전부 다 국영 또는 공용으로 돼 있어요. 제가 쿠바 가보니까 쿠바는 빵이 2만 원 게 1,000원이야. 석유 엄청 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거 있죠? 그건 걱정이 없어. 통신비 걱정 없고, 교육비 걱정 없고, 버스비 걱정 없고, 난방비 걱정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건국강령의 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독립 선언서를 따로 쓴 거예요. 이거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여성분들이 모여서 선언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등사기로 인쇄하고 있는 게 들어가요. 오늘날 뭘 발표한대. 서울에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이에요. 우리는 통역권을 양성하거나 학교의 일꾼을 양성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유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자꾸 이 학교를 만들었고 이 학교에서
독립군들이 많이 탄생을 해요. 여운형 선생,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주시영 선생, 김소월, 서재필 선생, 그리고 이승만 박사도 이 학교 출신이에요. 헌법령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조항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조항에 하나는 파면권, 두 번째 입법권, 세 번째는 단체 활동 보장권, 세 번째 거 사회단체 조직 참가권.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구나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국가가 아무리 열심히 정치하다 하더라도 국민 각 개인들의 요구사항은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조직을 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라, 이런 조항이 있는 거고, 난 그 조항은 다른 헌법에서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두 번째 조항은 파면권이 있는 거예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잘못될 때는 파면할 권리가 국민한테 있다 하는 게 건국 강령에부터 나와요. 저런 헌법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부패한 공무원을 파면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국민소환제는 임시정부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법률을 발의할 수도 있고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헌법을 국민이 고칠 수 있다는 조항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할 때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958년도 헌법에 보면은 국민이 50만 명 이상이면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그 조항을 없앴어요. 그 헌법 개정 100만이 서명운동을 해요. 그게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넘어요. 그 당시에. 그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군토지 불안하니까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정권을 빼앗겠다 싶어서 유신헌법 만들면서 바로 그걸 폐기했어요. 그래서 헌법 국민 발언권은 무려 18년 28일 동안 우리나라 헌법을 존속했던 거예요.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80년도에 유랑제 해가지고 정권을 바꾸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헌법을 개정했잖아요. 그 개정할 때 아주 쉬웠던 거예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복원하는 거니까. 그럼 뭘 복원했어야 돼요? 첫 번째가 국민소환제를 복원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국민 발언제를 복원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 서명을 쫙 해가지고 당신 내려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다시 개헌할 텐데 그때 많이 들어갈 게 국민 소환권,